식구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요. 먼저 저희 끝에 계신 이휘종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톤 역의 이휘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 역의 정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톤 역의 고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 역의 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톤 역의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마 역의 정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경출을 맡은 박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박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아 역의 박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나드 역할의 최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아 역할 맡은 임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나드 역의 이상우입니다. 네, 저희 기자님들 질문 계시면 먼저 받아보려고 하는데 질문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각할 게 많은 작품이시죠? 시연에도 생각할 게 많은 땡큐베리 스토리베리. 제가 먼저 여러 질문 중에서 궁금해하실 거를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그러면 시작을 정영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대학로 연생에 또 컴백을 하시니 굉장히 많은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이 작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첫 뮤지컬 작품이 창작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세대도 많이 교체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뮤지컬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은 창작 뮤지컬이 많은 공연장에 공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회를 놓친 것도 있지만 그 기회마저 저한테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라이센스 공연들을 많이 했지만 라이센스 공연도 물론 그 공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또 굉장히 또 버라이어티함이 있어서 그거에 또 한동안은 또 만끽하고 있다가 그래도 항상 갈증이 있었는데 대본 보기에 마다 할 이유가 없었고요. 말 그대로 좀 달달하고 스윗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본을 읽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저를 보면서 연주하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선택하게 됐고 와서 딱 다 함께 만나서 눈들을 쳐다보니 저와 같은 마음으로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나름대로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열정을 가득 쏟아놓은 그런 작품이 돼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함께하길 잘했다는 스스로 기특함을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치열했어요. 정말 치열했고 정말 뜨거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연출 맡으신 박혜인 연출님께 이 작품 처음에 집필을 또 어떻게 하시게 됐고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한 3년 전에 제가 그냥 학교 수업 때 노인과 로봇의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한 20분짜리 되게 짧은 극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45분? 1시간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사실 연습 중간에 한번 연출이 건강상의 이유로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계속 끌고 갈 힘을 우리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단단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과정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서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작곡가님께 대본을 받고 이제 처음에 작업 시작하셨을 때 어떤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막막했던 게 70대의 노인, 스스로를 고립시킨 70대의 노인이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늘 까시면서 민요 부르시고 흥얼흥얼 거리시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흥얼거리셨던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엠마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만들어진 노래를 이 배우분들이 함께 하면서 아 이런 부분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이런 또 팁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땡큐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작곡가님의 할머님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작품 안에도 엠마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엠마에게 유연 배우님께 엠마라는 캐릭터가 이제 본인 생각하시기에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엠마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기억을 잃고 오히려 그 상처를 좀 덮기 위해 기억을 잃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집안에 자기를 고립시킨 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네,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 작품에서 주목을 더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엠마라는 이제 역할을 맡을 때 굉장히 또 여배우로서 굉장히 큰 매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은 이제 엠마 영화 세 배우분께 다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작품, 배우로서 이 작품이 가진 매력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우선 정연 배우님부터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 안 할 줄 알고 안 듣고 있었는데 질문이 정확하게 다시 뭐죠? 네, 여배우로서 이 작품이 가진 매력에 대해 답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 앞길이 창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그 반대의 캐릭터죠. 누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누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듣고 싶을까? 근데 기꺼이 무대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주신 작가님도 그리고 이 제작을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신 대표님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냥 최약자의 심지어 나의 삶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너무 싫어서 망각해버리는 인생을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나이에 아니 성장할 게 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연극,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무대에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매력이죠. 너무 큰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연 배우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사실 이렇게 저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렇게 여자 주인공의 삶을 다루는 작품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여자의 관점에서 봐주는 작품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정말 새 엠마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정말 너무 욕심이 났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나한테 이 작품을 처음 보내주셨을 때 정말 땡큐베리 스토리베리처럼 너무 따뜻한 작품에 따뜻한 배우를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거를 받았을 때도 참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읽고 이게 여배우로서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어쨌든 이 작품을 보셨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 안에서 이 혼란을 겪으면서 저는 배우로서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굉장히 치유받고 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또다시 성장할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 작품의 메시지와 함께 저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행복한 작품이에요. 저희한테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전현주 변호사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느 나이 때에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거겠지만 어느 나이 때에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느 나이 때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남자 여자 성을 구별할 수는 없지 않나요? 살아가는 인생, 삶에 있어서. 근데 그런 얘기들을 늘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많은 예술 작품 또는 매체,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소리를 듣게 하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조금 기운이 안 났어요. 누군가 좀 응원 좀 해줬으면. 그런 순간에 작품을 하자고 연락했을 때 대본을 읽고 이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겠냐마는 분명히 사람 얘기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늙어가고 나이 먹는 거에 좀 더 초연해지고 그 안에서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다면 60인들, 70인들 표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거며 굳이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늙어서 가신 내 할머니를 닮게 연기하고자 했던 것도 없고 마치 내가 이 나이라면 이라는 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 먹어서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면 나이 먹음도 괜찮지 않나 늙음도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무드는 아니지 않을까 좀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극적인 영상과 자극적인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요즘인데 와서 좀 보면 잠깐이지만 한 1시간 반 동안은 실컷 울면서 좀 카타르시스도 되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이게 여성인 엠마가 모델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면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엠마를 그리는 거에 굉장히 많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엠마 캐릭터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스톤 캐릭터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율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스톤이랑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내 작품이 똑같아요. 이번에도 상대 배우와의 호흡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했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상호 배우님, 네. 스톤이랑 일단 캐릭터가 극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잠깐 짧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나 넘버가 있으면 같이 추천 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부에서 보급한 최적의 도우미 로봇으로서 방 청소, 설거지, 빨래는 기본, 전화응대와 스케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도맡아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그런 일단 로봇이고요. 이 로봇이 이 스톤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그 스톤이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같이 찾아가는 과정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했던 밖으로라는 장면 넘버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 이제 엠마와 그 로봇이 함께 처음으로 집 밖으로 이렇게 새벽이지만 밖으로 같이 나가게 돼서 밖을 같이 함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의 그 넘버와 그 장면의 어떤 영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어서 이휘종 배우님 질문 드릴게요. 이휘종 배우님은 작년에 독해 공연에 스톤으로 참여를 하셨었더라고요. 네. 이번에 초연도 다시 맡으셨는데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일단 독해랑 지금 공연이랑 다른 거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엠마의 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런 부분, 그리고 노래가 조금 더 추가되고 번아웃이라는 역할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독해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엠마가 주인공이었지만 엠마와 스톤의 이 둘의 이야기가 더 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연에 오면서 엠마의 관점으로, 엠마의 시점으로 공연이 다 진행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예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저 노란 주황색 옷을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화 드릴게요. 네. 저 작가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 개발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만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지 않았었을까. 좀 더 쉽게 가면 어떻겠냐. 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약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여러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사실 절대 변하지 않는 제 중심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이 기억을 등진 채 살아가던 여자가 자기의 기억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기억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 전체적인 구조, 아주 큰 그 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다 같이 이 이야기의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다음 씬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전체 큰 틀과 주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변화들이, 이런 코멘트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배우분들이 모두 다 지지해 주시고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평론가 강인모인데요. 연출 선생님과 그다음에 스톤 세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출 선생님께는 작품의 그 제목과 그다음에 등장인물 캐릭터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버터 냄새 나는 이름들로 지었는지, 특히 남녀 두 쌍의 캐릭터의 이름을 합하면 엠마 스톤 배우 이름이에요. 충분히 아셨을 것이고, 일부러 한국 이름들을 놔두고 아이돌 이름처럼 외국 이름들로 했을 때에는 작가의 같은 생각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캐릭터 두 이름을 왜 엠마와 스톤으로 남자 여자의 대표적인 성격, 특히나 하나는 사이보그의 인간 대 사이보그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돌이라는 그런 뜻의 스톤을 한 것인지 영어를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착상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스톤 세 분에게는 이 작품이 충분히 우리나라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작가가 외국 작가인 줄 알았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왜 그러냐면 의상들에서 그것인데요. 의상을 보는 순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작품이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는데, 정신적인 혹은 힐링의 대상인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보랏빛 체크 무늬를 입고 있고, 또 아역이나 아니면 딸의 역할, 내면의 그 프로타고니스트를 보면 색깔은 다르지만 체크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스톤 세 사람의
그 사이보그의 의상이 왜 하필이면 지인에다가 이 옷들인지 이 세 배우 남자 배우분들께서는 연기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셨겠습니다만 이 의상들의 뜻을 알고 연기에 몰입을 하셨는지 각기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부터 대답을 좀 해보자면 사실 맨 처음 시작은 영국 도버 출신이라는 그 국적을 부여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 도버 출신의 70년대 시대성을 좀 부여해서 이제 엠마와 스톤의 의상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적을 빼고 이게 그냥 무국적의 어떤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시대성만 좀 남은 상황이고요. 이름은 맨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엠마라고 지었고 그 엠마라는 이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국이라는 시대성이 있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진 건데 그 스톤도 사실 제가 대단히 이렇게 의미를 담고 지은 것은 아니고요. 돌이라는 뜻이어서 스톤이라고 지은 건데 마침 또 엠마 스톤이라는 그 배우의 이름도 있고 또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역시 그냥 우리 흔히 되게 유치한 말장난 한국식 유머긴 해요. 사실 땡큐 베리 머치의 그냥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장난을 아주 유치한 장난인데 그게 이제 스톤만 할 수 있는 유치한 장난으로 좀 부여해주면서 제목과 이름들이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스톤 역 배우분들 말 들어볼까요? 네, 생각하신 것과 다르게 의상은 사실 엄청 편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로봇으로서 이 옷을 입었다기보다 저는 사실 엠마의 기억 속에 있는 스톤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로봇이니까 이것은 저에게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상호 생각은 어떠신지? 예, 실질적으로 의상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배우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 약간 이때 일단 그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이제 결정이 난 뒤에 저희는 이제 그걸 확인을 한 뒤에 이제 이렇게 의상을 착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의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듣게 된 거는 없어요. 예, 없고 단지 저는 그냥 이 조끼와 이 멜빵과의 이 조합에서 처음 해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했었다가 피팅을 하면서 하나씩만 입어보게 되었는데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밋밋해서 이게 어떠한 포인트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이거는 공연의 스포이지만 어쨌든 엠마의 과거에 아까 희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엠마의 과거 기억 속에 있던 그런 정말 그 남편 스톤의 어떤 정형화된 그런 어떤 모습, 그 사람의 그 스톤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지는 약간 그 의사 선생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런 로봇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좀 약간 어떤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청바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번 세탁을 한 게 색깔 좀 빠졌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로보틱한, 메탈릭한 어떤 이런 색깔, 근데 조명을 막 받게 되면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 개인적으로는 거기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상 디자이너분과 연출님에게 가야 될 질문 같은데, 제 생각에는
뒤에 조끼나 이런 걸 입는 선택을 했던 이유는 약간 제복 스타일, 뭔가 나를 케어해주거나 그런 직업분들을 보면 제복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밑에 청바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제복이 딱딱하니 여러분 아주 캐주얼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운동화와 뭘 체육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이하 버나드 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상훈 배우님께 버나드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버나드는 그 매일 밤마다 이 싱글 마을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키는 이제 비밀 보안관인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임예슬 배우님께 예슬 배우님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장면, 펑펑 울었던 장면, 마음이 훅 꽂혔던 장면 한번 넘버 있으실까요? 되게 많은데 한 가지로 추리자면 저는 신기한 이리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그때 엠마가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언니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울컥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넘버를 제일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석진 배우님, 작품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 혹시 있으셨어요? 어려웠던 거요. 네. 아무래도 버나드라는 역할의 특성상, 그리고 이 작품의 특성상 이제 엠마 스톤 말고는 교류가 없으니까 버나드 역할 자체가 계속 혼자 나오고 혼자 말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제 계속 말로 뱉고 계속 이렇게 저도 누구 눈을 보면서도 말하고 싶고 좀 이렇게 교류도 해보고 싶고 이게 이렇게 내가 이만큼 주면 나한테도 이만큼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올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역할들 중에서 그런 역할이 이제 없었어서 계속 혼자 이렇게 좀 하는 게 많이 외로웠지만 네, 좀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박지은 배우님께 미아가 어떤 캐릭터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고 저희 작품 올렸잖아요. 저희 작품 준비하는 동안에 기억에 가장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훈훈하게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미아는 이제 엠마의 딸이죠. 공식적으로는 엠마의 딸이지만 엠마가 키워온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엠마 마음속에 있는 본인의 한 구탱이고, 그래서 저희는 엠마의 다른 한 부분을 연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막 이제 오늘은 이거 먹고 안 먹어야지 하다가 밤 되면 그래도 오늘 좀 열심히 해서 먹어도 될 것 같아 라는 뭔가 다둥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관람하실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상처라고 보셔도 되고, 네, 잘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에피소드는 저희가 좀 초반에 너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연습을 막 세차게 달리다 보니까 언니들 오빠들 이랑 술을 한 번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나면 다들 지쳐서 집에 가고, 그러다가 한 달 조금 지나서 오늘은 술 먹자. 그래서 그날 약간 이렇게 행복하게 술을 마셨던 기억이, 네, 그날 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연언니가 사주셨는데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신 분 없으시면 기자간담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이 될 테니 잠시 퇴장 부탁드리고 무대 정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대학의 최석진, 이상훈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중앙에 두 분 서주시고요. 네, 시선 우측부터 가겠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할게요. 왼쪽 보시고요. 다시 가운데로 가주시고 버나드 포즈 하나만 있을까요? 네, 그거로 갈게요. 버나드 역의 최석진, 이상훈 배우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 부탁드리고요. 미아 역의 박지은, 임예슬 배우님 나와주세요. 네, 무대 센터에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두 분도 우측 시선 봐주시겠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할게요. 왼쪽 봐주시고요. 네, 다시 중앙으로 보시고 이야기 포즈를 하나만 생각해두네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두 분 퇴장 부탁드리고요. 스톤역의 이율, 고상호, 이휘종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센터에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세로 조금 붙어주시고 시선 우측부터 가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이동하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실게요. 네, 다시 센터 봐주시고요. 세 분도 땡큐 할까요? 네. 땡큐 할까요? 아, 다른 거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시면 네, 땡큐 할게요. 센터 보시고요. 땡큐. 여기가 아니까 되지만. 감사합니다. 세 분 다시 퇴장 부탁드리고요. 엠마 역의 정영주, 유연, 정연 배우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약간 붙어주시고 시선 우측부터 가겠습니다. 우측 먼저 봐주시고요. 중앙 보실게요. 네, 마지막 왼쪽 봐주시고요. 다시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세 분도 포즈 생각해 두신 거 없으시죠? 땡큐 할까요?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세 분 그대로 잠깐 계셔주시고요. 스톤역 세 배우분들 잠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엠마 배우분들 사이사이에 한 분씩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금만 붙여주시고요. 네, 다시 시선 우측부터 카메라 봐주시고요. 중앙. 다시 왼쪽. 다시 중앙 보시고요. 땡큐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아 버나드 배우님 나오시면 단체 촬영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이사이에 잘 서주세요. 네, 자리 잡으셨죠? 시선 우측 먼저 가겠습니다. 중앙 왼쪽 봐주시고요. 다시 중앙으로 제가 포즈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있으니까 땡큐를 한번 해야겠죠? 자, 오른손 통일할게요. 옆에 얼굴 가리지 않게 손 잘 잡아주시고요. 땡큐. 네. 또 저희 창작 초연 막을 잘 올렸으니까 화이팅 한번 힘차게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땡큐베리 스트로베리